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구강학 2D, 3D 이미지 프로젝트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제 책임자를 맡은 헬스허브 의료 인공지능 연구소장 변시섭입니다. 우선 이 과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치과 영상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치과 영상 쪽이 관심이 좀 덜하고, 특히 산업 쪽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치과 영상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의료기기 산업 측면, 또 한 가지는 의료 분야 사회 비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료 산업 분야인데요. 한국의 일반 의료기기 산업인 경우는 대체로 이제 영세하고 취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치과 영역에서는 이제 전 세계 뭐 장비 부분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부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계 수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관련한 부분은 디지털 덴티스트라는 분야로 이름 지어져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통상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 내부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구강 스캐너나 아니면 3D 프린터, 또는 뭐 캐드캠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제 치과 분야 진단이나 치료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분야이고요. 치과 산업에서는 이런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가 핵심 경쟁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과 산업 분야에서는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선도적으로 신속하게 디지털 덴티스트리 쪽을 강화한다면 세계 1위 도약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렇게 연구가 좀 지지부진했던 분야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 안전이라든지 치료 품질 측면이 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이제 1년 동안 580만 명 정도가 치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통계가 있고, 또 치과 의원도 18,000여 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많은 치과 진료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런 의원에서는 다양한 영상기기를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런 영상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1차 의원회에서 오판독이 일어나고, 이걸 다시 이제 3차 기관에 리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다시 옮겨가서 진단을 다시 받는,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치과 영역에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한다면 이런 오진 사례도 좀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선 과제 개요 뭐 이렇게 다음 순서로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이게 의료 쪽이고 특히 치과 쪽이다 보니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제가 몇 슬라이드를 좀 넣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설명인데요. 제가 이번 과제에 집중했던 거는 CT 영상 데이터하고 또 일반 2D 엑스레이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CT라고 하면 저희 뭐 가슴 CT나 아니면 복부 CT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요 치과 영역에서도 콤빔 CT라는 거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턱 관절이라든지 치아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CT를 찍게 되고요. 이 CT는 이제 단층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에 여러 영상이 단층으로 획득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BCT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저희 이제 그 안에서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아 쪽을 식별해내는 작업,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임플란트 수술이나 아니면 뭐 사랑니 발치라든지 이렇게 수술 영역에 들어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하치조 신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턱뼈를 관통하는 신경 다발인데, 이런 다발들을 식별해내서 수술 때 이걸 회피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수집한 영상은 파노라마 엑스레이입니다. 일반 엑스레이 우리 검진할 때 보면 가슴 엑스레이 찍잖아요. 이렇게 일상적인 엑스레이를 단편적으로 찍는데 이제 치과 쪽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치아가 둥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찍으면 중복되거나 치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가면서 얼굴의 형상에 맞춰서 돌려가면서 찍어서 한 장의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주로 파노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영상을 갖고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도 저희는 치아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어노테이션 도구를 갖고 각 치아 번호별로 치아를 식별해내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과제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진료나 치료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겠다, 이 분야에 공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과제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걸 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어노테이션도 해야 되고 라벨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들을 개발해서 검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을 하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의료 데이터다 보니까 약간 고려 사항들이 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의료 데이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서 유통해야겠다. 나중에 개방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의료 데이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또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실제 수행한 이제 그 데이터하고 AI 쪽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수집한 데이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파노라마 그거에서는 만 건의 검사를 수집했고요. 요거는 이제 한 장씩 검사마다 한 장씩 영상이 획득되기 때문에 만 장이 획득됐습니다.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는 한 건이 단층 촬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개의 영상으로 구성됩니다. 대체로 300에서 500장 정도의 영상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한 건당. 그래서 이거를 4,000 케이스 200만 장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은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씩을 나눠서 어노테이션을 했고, 그렇게 어노테이션 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기반의 치아 세그멘테이션 AI, 그다음에 CT 기반으로는 치아 세그멘테이션, 그다음에 하치조 세그멘테이션 두 개의 AI를 개발했고요. AI는 특히 이제 논문 조사를 통해서 벤치마크 성능을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목표 성능도 설정을 했고 이번에 달성을 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컨소시엄 구성은 헬스허브가 일단 주관 기관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리를 했고요. 학습용 데이터 수집하는 곳은 두 군데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치과병원,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두 곳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어노테이션은 도구 자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제 어노테이션 자체는 굿임팩트 사회적 조합하고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진행을 해주셨고, AI 알고리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그다음에 헬스허브 인공지능연구소, 그다음에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각각 하나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품질 및 검증은 이런 수집이나 AI 개발 등 이런 일반적인 워크플로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으로 고려대학교하고 GDS 컨설팅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보면은 CT 데이터 4,000건, 그다음 파노라마 10,000건을 수집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군데 기관에서 수집을 했고, 내부에서 다 모을 때는 저장 서버까지는 비식별화 처리가 안 되지만, 이건 이제 외부 반출이 되기 전에 비식별화 처리를 해서 밖으로 통합 서버에 전송하는 구조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두 개 기관을 굳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촬영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프로토콜 등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기관에서 따로 수집을 했습니다. 어노테이션 도구는 이제 서울대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2D 같은 경우는 조금 수월했는데 3D 같은 경우는 영상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해나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최적화해서 실질적으로 과제 기간 내에 이 다량의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사회적 조합하고 비전문가라고 하지만 치의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해 주셨고, 거기서 1차 어노테이션을 하고 2차인 경우는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보완하는 구조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공개용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반출하기 위해서 내부의 IRB 심사를 적법하게 거쳤고요. 양쪽 기관에서 각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데이터는 다시 B10개월화를 거쳐서 평가를 한 다음에 통합 서버로 반출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 가공까지 하고 난 데이터의 모습인데요. 이제 크게 데이터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영상 그 자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상 메타 정보, 또 하나는 어노테이션 정보,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모아져 있고요. 의료 영상은 이제 의료 영상 표준 포맷인 다이콤,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JPEG, 이렇게 2가지로 같이 제공되고 있고, 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일이라든지 환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정도를 모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환자 아이디 등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화 됐고요. 어노테이션 정보는 이제 치아냐 아니면 하치조 신경관이냐 구분, 또 치아 번호, 거기에 3차원 또는 2차원 상에서 좌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고 좀 힘들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3차원 영상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했더니 일반 PC에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한 케이스를 하는데 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렇게 하다가는 과제 기간 중에 끝이 안 나는,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이제 컴퓨터 사용도 높이고, 또 패드도 제공되고 펜슬도 제공되고 이렇게 각종 도구를 동원해서 시간을 현격히 줄여서 맞출 수 있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규모가 크고 할 때는 다른 방식의, 즉 어노테이션 자체도 기술적으로 좀 진보가 있어야겠다. 이게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모으다 보니까 이게 의료기관이 그 데이터의 주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IRB도 거치고 동의도 거치고 이런 다양한 절차를 밟게 되니까 이거를 환자로부터 직접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구축을 뭐뭘 했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쭉 설명드렸던 데이터,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노테이션한 결과, 또 어노테이션한 도구, 그다음에 개발한 AI,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런 거를 데이터톤도 진행을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통합 포털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과 분야 또는 일반 영상 기반 AI 분야는 어떤 거고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사이트가 구축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발된 3개의 알고리즘을 쉽게 일반인들도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실증 사이트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만 그냥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웹페이지하고도 연동을 해야 돼서 또 일반 사람이 쉽게 영상을 올리고 테스트한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 작업까지 진행되는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사이트를 같이 실증할 수 있도록 구성을 더 했고요. 그다음 데이터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팀이 참여했고 50분 정도가 참여해서 경쟁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하고 사이트도 만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걸로 끝이냐? 처음에 의도한 바는 이제 산업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성한 이런 AI 활용 플랫폼 얘를 조금 더 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정보도 공유하고 다양한 사용자 그룹도 초대를 해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기를 생산하는 곳,
또 병원, 의원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구성한 한 플랫폼에 액세스를 해서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고품질 성과물이 다시 산업계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성과 보고이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그 컨소시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예상치 못하는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각 기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 주신 연구원분들 또 교수님들 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특히 짧은 기간에 어렵게 진행하고 있을 때 니아가 이제 가이드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많이. 그래서 거기 그분들께도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가 이제 다 정년되지 않고 일부 좀 미비한 데이터라도 TTA에 막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많은 이게 피드백을 받고 저희도 많이 수정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